자, 시작합시다. 우리는 192페이지에 있는 A단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다 풀어야 되는 거냐? 1번 틀리신 분? 손 없냐? 2번 틀리신 분? 손? 자, 2번부터 할까요? 3번은 선입사 맞네. 자, A단계 2번.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X명을 모두 한 줄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모두 이웃하게 서는 경우는 70, 120까지입니다. 이때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학생을 A, B, C 남학생 수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니까 X명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T1, T2, Tx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할 거니까 여학생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거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은 각각 개별의 그룹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얘네 그룹의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 x 플러스 1개의 그룹의 개수가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이 여학생 3마리는 다시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됐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써보면 일단 x 플러스 1개의 그룹을 줄을 세우겠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여학생을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3팩토리얼을 곱할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전체 인원수가 이 방법의 가지수가 720까지가 나온다는 거죠. 3팩토리얼은 6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지르면 어떻게 된다? 120. 네, 120이 나올 것이다. 120은 5팩토리얼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는 4가 되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또 3번 틀리신 분? 3번? 틀린 건 다 해줘야죠 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내종류의 과일을 5개의 접시 A, B, C, D에 담는다. 경우의 수를 쓰시오. 뭐 이건 되게 간단한 형태잖아.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A 접시에다가 우리가 뭐 할 거야? 과일을 올릴 거죠. 그치?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과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4종류가 있어. 그러면 4종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올릴 거고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빈 접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4종류 중에 애들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개의 과일만 담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B 접시에도 똑같이 우리는 뭐 할 거야? 4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거고 C 접시에도 D 접시에도 E 접시에도 하나를 선택을 할 겁니다. 동시에 할 거니까 우리는 이걸 다 뭐 할 거예요? 곱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4의 5제곱 그러면 2의 10제곱 1024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볼수. 자, 됐습니까? 네. 자, 4번 틀리신 분? 아, 5번부터 가고 하는데. 지금 색칠된 모양부터가 문제네요. 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여섯 개의 영역이 있고요. 빨강, 파랑, 초록, 보라 5개의 색깔이 칠하고 빨간색만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두 곳에 칠하고 다른 색은 한 번씩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얘는 좀 노가다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빨간색을 여기다 두 군데를 칠한 다음에 나머지는 칠하면 되기 때문에 빨간색을 칠하고 난 다음에 그냥 4팩토리얼이야. 얘들 갖고 있는 색깔이 지금 5개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어디 색칠할 건지를 고르고 나머지는 그냥 5개 색칠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 돌리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빨간색을 색칠할 때를 어디로 잡냐만 하나하나 다 세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1을 기준으로 1에다 색칠을 했는데 이웃한 부분에 색칠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3하고 2는 색칠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나머지로도 색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4가 가능할 거고요. 1, 5가 가능할 것이고요. 1, 6이 가능하시겠죠. 됐어? 마찬가지로 2에다 색칠을 하게 되면 2, 4, 2, 5, 2, 6이죠. 근데 3번에 색칠을 하게 되면 3번에 인접한 영역이 4군데나 있기 때문에 색칠할 수 있는 게 6번 하나만 남게 되는 거고요. 4번에다 색칠을 하게 되면은 인접한 영역이 3군데가 있기 때문에 색칠할 수 있는 게 1이랑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1을 쓰면 어떻게 되니? 얘랑 겹치죠?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여기서 쓰는 거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안 겹치게 되냐면 앞에 있는 수는 작고 뒤에 있는 수는 큰 수를 쓰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뒤에 큰 수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개념을 잡는다고 해서 4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색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색칠할 수 있는 게 없고요. 6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이렇게 7가지가 다예요.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에다가 4팩토리얼을 돌리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빈자리에다가 순서대로 색칠하면 되니까. 됐어요? 24 곱하기 168이요? 자, 또 5번. 이거 번지수를 모르겠어가지고 어느 조사원의 어느 집에 가서 자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딸이 셋이 있는데 아들의 나이 아닌가 맞춰봐야 돼. 우리는 딸만 셋이 있는데 아이들의 나이를 곱하면 36 더하면 우리 집 번지수와 같지요. 맞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알려주고 지랄이야? 그래서 맞았어요. 어? 근데 12살, 3살, 한 살도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자, 조용히 94로 찍고 조용히 92로 찍어서 맞았어요. 닥치라고. 12살, 자, 우리가 아이들의 나이를 곱하면 36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6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됐어요? 네. 그럼 이걸로 우리는 쭉 제들을 나눠볼 건데 1 곱하기 1 곱하기 36 1 곱하기 2 곱하기 18 1 곱하기 3 곱하기 11 1 곱하기 4 곱하기 9 그 다음에 1 곱하기 6 곱하기 6 2 곱하기 2 곱하기 9 2 곱하기 3 곱하기 6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쓰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부터 뒤로 퍼지게 쓰고 있는 거죠. 4, 3, 3은 이미 3부터 해야 되는 거죠. 3. 더 이상은 없죠. 3, 3,
4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얘들을 숫자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되는 애 중에서 더하면 우리 집 번지수랑 같대. 번지수 안 알려줘가지고. 번지수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번지수가 따로 어디 있어 이 미친놈아.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이 얘기 때문에 그러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면 36이야. 더하면 우리 집 번지수랑 같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우리 집 번지수랑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합이 같은 수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얘네들을 갖고 합을 하게 되면 얘는 38이고 얘는 21이고 16 14 13 13 11 12죠. 네. 자, 우리 이제 번지수랑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곱해서 할 수 있으면은 번지수를 물어봤으면 여기를 맞으면 딱 떨어져서 그냥 여기서 애들 나이를 확인하면 되는데 조사원이 다시 한번 물어봤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얘네들의 합이 번지수랑 같은데 그런 새끼가 2마리가 있는 거죠. 저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됐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 한 녀석이 초등학교 다닌다 라고 해서 우리는 요걸로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6번 1부터 5를 사용한 각자의 숫자가 모두 다른 5개의 정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다음의 물음을 다음의 물음에 답하여라. 6번 문항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 2, 3, 4, 5개 때문에 1, 2, 3, 4, 5 이게 제일 작은 숫자 형태를 가질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작은 수부터 이제 숫자를 나열할 거라서 제일 처음에 1로 시작하는 아이가 누구냐, 몇 개가 있냐부터 카운팅을 할 겁니다. 당연히 얘는 4팩토리얼이겠죠. 됐어? 네. 그러면 24개가 있을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2, 4로 시작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2, 1로 시작하는 애가 몇 마리인지 2, 3으로 시작하는 애가 몇 마리인지도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됐어? 당연히 얘는 3팩이고 얘도 3팩이니까 6개, 6개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까지는 36번째고요. 그러면 37번째 수를 이제 씁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2, 4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1 남은 게 뭐냐? 3, 5 이게 37번째 수고 그치? 그 다음에 38번째 수는 2, 4, 1, 5, 3이 되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 얘가 38번째 수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똑같은 방식에서 60번째 수를 쓸 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3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됐니? 여기서 이제 24개 숫자를 더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러면은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 1번으로 시작하는 아이와 2번으로 시작하는 아이를 합쳐서 얘가 몇 가지가 되냐면 48개의 숫자가 존재하시겠지. 그럼 3으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3일로 시작하는 아이를 또 찾아.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6개가 될 거고 3, 2로 시작하는 애를 찾아가지고 보면 여기에 6개가 되면 정확하게 60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3위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으면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3이 5, 4, 1이 우리가 60번째 수가 될 것입니다. 됐어요?
자, 7번. 틀렸어? 왜 틀렸지? 그냥 숫자 써. 썼어요. 근데 안 이어져요. 응? 졸려서 이거 풀다가 안 이어져요. 자동가. 왜 안 이어져? 네, 이거 숫자 쓰는 거에 대한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이거 그냥 그 뭐지? 영어에서 다 그냥 노가다로 구한다는 못하는 더 쉬운 것 같은데. 다섯 줄. 다섯 줄? 중간에 쪄 있으면 다섯 줄과 다섯 줄. 25. 원리 나나? 이거는 존나 편하네.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열심히 안 그려도 되는데 사실 대충 컴마 있어도 되는데 성격 이치를 맞아가지고 꼭 정사각형일 필요는 없는데 이는 자가 있어야 돼. 여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노가다로 다시 풀면 숫자를 써서 풀어도 되거든요. 숫자 쓰는 원리에 대해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1 쓰고 여기다 1 쓰고 여기다 2 쓰는 원리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로 가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를 가는데 여기서 가는 길과 여기서 가는 길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쓰는 거죠.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1을 썼는데 여기까지 가는 길이 두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길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얘네가 모여서 여기서 세 가지가 되는 거거든. 됐어? 그럼 이건 여기 하면 여기 네 가지가 되겠지. 싸가지. 여기는 한 가지일 거고 여기는 만나는 애가 없으니까 쓸 게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 거니까 여기는 한 가지가 될 텐데 얘랑 얘랑 모여서 여기서 세 가지, 얘랑 얘랑 모여서 여기서 여섯 가지, 얘랑 얘랑 모여서 여기서 열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 열 가지의 아이가 옆으로 가시는데 얘네는 따로 누군가 밑에서 받아 올릴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열 가지 형태로 가는 거예요. 저기서 안 돼가지고. 네,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없을 거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실 건데 열 가지와 한 가지가 만나서 여기는 11가지가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계속 수식적으로 써보면 노가다로 써보면 1, 4, 10, 20, 30, 41이고요. 1, 5, 25 아니라 15였네요. 35, 65, 106, 뭐 이렇게 많아? 1, 6, 21, 56, 몇이야? 121에 그러면 227가지의 그냥 이렇게 맨 되는 마지막으로 거죠. 가지고 됐습니까? 그냥 더해서 마지막 될 건가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풀 수도 있겠죠, 당연히. 수식적으로 풀 수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B를 들여서 가려고 하면 우리가 왼쪽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를 들여서 올라갈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은 여기를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여기 지점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지나지 않으면 이 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점을 지났다가 일로 가는 건 가능하지만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 하고 앞으로 가는 거 가능하지만 뒤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거죠.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들릴 수는 있는데 여기를 들려서 이리로 내려올 수는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난 다음에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나면 이 점을 지나서 가는 방법, 이 점을 지나는 방법 이렇게 생겼다고 이런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됐니? 네. 그러면 이 녀석을 P, Q, R, S, T라고 씁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쓰겠다는 거야. A에서 P를 들렸다가 B를 갈 거야. 그러면 A에서 P 가는 길의 경우 수는 위로 올라간다 5개 배열. 그렇지? P에서 B 가는 건 오른쪽으로 간다 5개 배열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가지입니다. A에서 P까지 가는 길이 한 가지고 P에서 B까지 가는 길도 한 가지라서 A에서 Q를 들려 B를 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땐 자, 오른쪽으로 한번 위로 4번 가셔야 되죠? 네. 예, 이걸 내가 너희들한테 원래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5개를 배열할 건데 이 5개 중에 4개가 같으니까 나눈다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죠. 자, P에서 B를 들려가는 것도 똑같이 5개를 갈 건데 4개가 똑같은 새끼니까 25가지가 될 거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A에서 R을 들려 B로 간다면 마찬가지로 5개 배열은 똑같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배열하는 방식은 다 계속 5개야. 5개 배열은 똑같고 지금 위로 3개, 오른쪽으로 2개죠. 그러면 5개 배열하는 것 중에 3개가 같은 아이고 2개가 같은 아이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10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맞나? 응. 그냥 100까지겠지? 됐어요? A에서 S를 들려 B로 올 겁니다. 그러면 얘도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이니까 배열하는 애들은 달라졌지만 결국 같은 것들은 똑같죠. 같은 것의 개수는. 네. 그래서 얘네들도 5팩을 3팩과 2팩으로 나눌 거야. 당연히 얘도 100까지겠어요. 맞습니까? 네. A에서 T로 간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 5개 배열밖에 없고 T에서 B로 간다.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거 5개 배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시겠죠. 얘네를 다 더하면 227가지가 나오죠. 됐어요? 네. 쓰는 게 더 빠르지? 그러면 이게 지금 형태로 보면은 너네가 이제 칸수가 25개, 25개니까 25개, 25개니까 이렇게 풀기는 하겠다만 더 칸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야? 세다가 실수한다니까 10 곱하기 10칸이면 그 중에 한 3개 없으면 그냥 못 풀어. 그러면 수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중학교 책이면 사실 이 정도가 한계예요. 6 곱하기 6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니까 10 곱하기 10이면 결국 수식으로 푸셔야 돼. 그래서 수식으로 푸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희들은 단순하게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경시도 할 거라서. 그치? 가능하면 하반기에 성대경시도 너네도 한번 보고 이러면 좋긴 하겠다만 저는 오늘 동생 KMA 보는데 EM이는 뭐지? 별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경시는 진짜 제대로 된 경시는 KMO고요. 그치? 준경시라고 불리는 건 그 원래 이제 대학에서 자기 대학의 수준을 이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성대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코리아 쌤 SR 그 다음에
고려대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오래된 학교가 홍익대학교. 제일 오래된 학교, 제일 먼저 시작한 학교가 성대기 때문에 준경시, 그러니까 대학별 경시 수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성대경시인 거죠. 성균관대학교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 스타일은 조금씩 달라. 학교마다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학교 범위에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 또는 귀찮은 아니요.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 경우의 수라는 문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너네가 이렇게 써서 푸는 건 중학교 영역이고요. 밑에 있는 형태로 수식으로 풀어내는 건 사실 고등부 영역이죠. 원칙적으로 그래요. 중학교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따로 배우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한다는 거죠. 10 곱하기 10 쓰려면 수시자를 저렇게 써서 풀려면 풀기야 풀겠죠. 풀다 계산 못해가지고 빡치게 하겠지만 점보다 암기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 암기를 해서 푼다고? 그 뭐지 이제 안 뚫려 있는 거는 적었고 A에서 B까지 당연히 뚫려있지. 맨날 저기 있는 저 형태의 문항을 볼 때 그 특징이 있어. 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맨날 저 문제를 보면 저기다가 그렇게 잉크를 쏟아. 저 칸에다. 자, 흔들리지 마. 죄송합니다. 잉크를 쏟아가지고 저기 있는 기름을 그냥 지우거든. 그래서 그 형태의 패턴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볼 때 여기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줬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경시 문항에서는 얘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다 잉크를 쏟아가지고 길이 이렇게 지워지죠. 아이고 충격적이구만. 이만큼이 지워졌어. 우리만 자연.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너무 억간데? 너무 억간데? 뻔뻔한데? 오자마자 저런 거 프레임에서 뽑아. 오자마자 저런 이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의 문항에서 보면 생각보다 네. 되게 단순해져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서 요 점을 지나거나 이 점을 지나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기 하나만 더 지나시면 되거든요. 세 개의 점밖에 없어요. 선생님 되게 A랑 단순해져. 수직으로 쓰면. 근데 저거를 손으로 하나하나 쓰다 보면 저게 좀 빡치게 돼요. 이걸 만약에 10 곱하기 10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선생님 6번 프레임 지우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얘도 5번 맞았네. 아홉, 열. 맞았거든. 11 찍어서. 해야 되지 않아요? 네, 하나 더 꺼야 되는데 손을 더 읽었어. 네. 자, 여기다 숫자 쓴다고 생각해봐. 숫자 쓸 수 있겠어?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써요 저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맨날 잉크 이만큼 엎어버리잖아. 오 예. 그래서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 요즘도 기술가 쓰냐고. 영어인가?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를 갖고 이제 문제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한다.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점은 어떤 기준으로 찍는 거예요? 이제 이 점에 대한 것들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요 지점 있죠. 네. 사실 여기는 안 갈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치? 그럼 요 녀석을 갖고 있을 때 얘를 돌아 들어가려면 가장 이쪽 왼쪽으로 가장 붙여서 돌아 들어가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 점 입장에서 요 점의 입장에서 전에 얘네는 들릴 수 있는 점들이고요. 네. 앞으로 지나갈 수 있는 점들이죠. 네. 얘는 절대로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점을 하나 더 찍은 거고요. 요 점 입장에서 지나왔던 점들이고 그 다음에 지나갈 수 있는 점들인데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점이죠.
그런 점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색깔 칠해놓은 6개의 점들을 기준으로 수식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제 한번 써볼까? 자,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도착점. A, P, B. 그러면 얘는 첫 번째는 1. 오야. 그치? 네. 여기는 얘가 사실 전체 보게 되면 20칸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0칸을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오른쪽으로 10개 가시고 위로 2개 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12팩 나누기 10팩 나누기 2팩이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12팩을 10팩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면 12p2가 돼요. 왜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한테는 1 곱하기 아, 12p2 132. 나누기 2니까 네. 12 곱하기 11을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66. 66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네. 생각보다 간단한가? 네. 그러면 A, Q, B 입장에서 보면 올라가시려면 몇 칸 올라가셔야 되는 거야? 7칸. 7칸, 오른쪽으로 1칸. 네. 그러면 전체 8칸 이동하는 건가? 됐니? 네. Q에서 B로 가는 것도 몇 칸이야? 12칸 나고 얘랑 똑같아요. 위에 거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Q점하고 P점은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P부터 B까지 가는 움직여야 되는 개수와 Q부터 B까지 가는 움직이는 개수 똑같습니다. 네. 이해돼요? 생각을 해보면 이 점 입장에서 보면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네. 그럼 이 점 입장에서 여기까지 가는 건 어차피 어떻게 되겠어? 반대요. 딱 몇 가지가 정해지겠지. 그렇죠? 그 녀석에서부터 하나 올라간 녀석, 하나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이니까 결국은 Q에서부터 B까지 가야 되는 칸수가 똑같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몇 개? 오른쪽으로 9개. 위로 3개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건 계속 2단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아? 반대요. 12P가 되는 거죠. 12팩토리얼. 뭐 이렇게 복잡해. 됐지? 네. 아, 12팩토리얼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앞에는 8팩이었지? 앞에는 8팩 나누기 7팩 곱하기 12팩 9팩 3팩.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앞에는 8이죠. 네. 원래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 12, 11, 10만 남게 되죠. 3, 2로 나눈 거죠. 2 남을 점 220 곱하기 8인 거죠. 됐어? 760.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가 1760이 나온다.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여기 들어서 여기 오는 것만 1760까지야. 밑에 있는 것들도 숫자가 R도 비슷하다. R, S 이런 애들까지는 비슷할 거라고. 사실 좀 더 나아가서 A부터 Q 들려서 B 가는 거하고 A부터 T 들려서 B 가는 게 똑같아요. 이제 S 가면 경이롭게 나가서. 그렇지? 이게 문제. 왜냐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지금 몇 개 가는 거야? 8개. 8개 위로 하나. 뭐가 달라? 아, 그러네요. 똑같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막 숫자가 거의 막 몇만씩 나오거든. 문제가 너무 그럼 위에다 더하는 거를 몇만에 써본다고 이걸 써가지고 위에서 쓰면 여기 쓰면 자릿수가 막 여기에 막 이쯤 되면 5자리 6자리 막 쓰고 있을 텐데 어우 못 쓴다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수식적으로 푸는 것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A 단계 문제는 다 풀었고요. 그럼 7번은 답이 뭐예요, 쌤? 뭐? 무슨 옆에 227. 27. 저기 써있다면 이게 227이요. 노가다로도 풀고 둘 다 풀어줬어. 아 그래요? 저 A 단계 생각보다 많이 맞았어요.
A 단계 두 문제인가 빼고 다 풀어줬던 것 같은데. 저 A 단계 네 문제 풀었나? 네 문제 풀었네요. 네가 못 푼 거는 이따 동영상 보면 다 있을 거야. 오늘 권영이 때문에 꼭 올릴 테니 알겠어요. 보시도록 하시고. 자, 208페이지 맞지? 네 맞아요. 선생님 저번에 못 푼 거 다 풀어왔어요. 헐. 짱이죠. 자, 208페이지. 저 208, 209 다 붙였어요. 몇 번? 7번이요. 7번? 6번이 6번. 6번 어려웠어. 주사 연계를 두 번 던져 처음 나온 수를 A, 나중에 나온 수를 B라고 얘기할 때 직선이 4,2를 지날 확률이라 아니 처음에 곱하는 뻘짓을 해야죠. 하. 17번, 23번, 24번 모르시는 분. 나도 7번 틀렸는데 20번? 20번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23번까지 다 해요. 자, 그만 얘기하고요. 알겠어요. 듣도록 하시오. 예. 우리가 이제 6번 문항을 보면 갖고 있는 식은 ax 플러스 by 이꼴 18이고요. 얘가 4,2의 지점을 지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4,2를 넣어봐. 4a 더하기 2b는 18. (2b) 더하기 2a 더하기 b는 아? 저렇게 안 보네. 2분의 보다 이렇게 되시겠죠? 냉. 됐어요? 네. A도 B도 지금 주사 위에 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치? 1부터 6.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A도 B도 정수죠. 자연수고 1부터 6까지 사이에 네. 자연수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A라고 하는 녀석을 이 형태에서 보게 되면 부정방정식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지수는 두 개인데 갖고 있는 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차 형태의 부정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푼다? 수의 센다. 특수를 구하시는 건 이제 센다. 경시 방식이고 센다. 물론 여기서 이제 특수를 구할 수 있죠. 좀 닥쳐. 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제약이 사실 1부터 6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쓸 수 있는 건 6개밖에 없으니까 노가다로 씁니다. 쓰기는 쓰는데 맞잖아요. 쓰기는 쓰되 어떤 기준을 갖고 쓰는 거냐면 얘가 정수가 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저 B의 녀석은 반드시 홀 수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A, B 입장에서 봤을 때 B는 무조건 홀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네. 얘가 1부터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네. 3을 집어넣으면 3이 되겠죠. 그렇죠. 5를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요. 끝인데. 네, 7을 넣으면 1이 될 텐데 이 새끼가 없죠. 그치? 네. 7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얘는 저 세 가지만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전체 경우의 수는 A, B는 주사 위에 눈의 개수였기 때문에 36분의 이게 4.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3이 아니라 3이죠. 그러면 12분의 1이 되겠지. 정답. 아, 자 7번에 A 중학교는 신입생 6명 반으로 편성을 하고 학생들을 임의로 반 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광희, 선아, 연서의 3명의 학생이 모두 다른 반에 배정될 확률은 강선 연. 자, 광희, 선아, 연서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이제 6개의 반에 편성을 할 건데 6개의 반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른 반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반부터 6반이라고 하는 녀석 중에 광희한테 하나, 선아한테 하나, 연서한테 하나 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은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면 됩니다. 아,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면 광희반, 선화반, 연화반이 되는 거죠. 선희반, 연화반, 연서반 이렇게 되겠지. 자 문제가 되는 건
전체 확률인 거죠. 그치? 전체 경우의 수. 얘는 6p 3은 너무 당연할 거니까. 6p 3이면 얼마냐 근데? 120. 네, 120이에요. 6 곱하기 5판 4. 자, 근데 임의 배정을 원래 한다라고 하면 광희는 1번부터 6번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거지. 네. 선의도 1번부터 6번, 연서도 1번부터 6번에서 선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 개수를 우리 뭐라고 볼 거냐면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볼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왜 6P3이에요? 아니 그 6개만 6P3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개념을 갖고 있는 거냐면 1번부터 3번을 그러니까 광의선화 연희를 갖다가 넣자는 게 아니라 1번부터 6번 중에서 광의반과 선화반, 선의반과 연희반을 우리가 배정시켜 주자는 거야. 그럼 6개를 결국은 어떻게 돼? 이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면 얘네들의 반 이름으로 세울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이해돼? 그래서 6대3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120이 되는 거고 밑에는 216이 216 맞나? 네, 216. 네, 216이 되시는데 뭐 사실 이렇게 원래 나누겠죠 바로. 네. 3, 4, 5 9분의 5 끝. 이렇게 됐습니까? 네, 또 응? 오늘 퀴즈대 1점, 2점, 3점, 4점 문제 각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윤지가 퀴즈 문제 한 문제를 맞춰보는 3분의 1일 때 윤희의 점수가 5점이 나오네요. 각각 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4문제는 토탈 나온 문제 개수가. 맞아요. 그치? 5점을 배열할 수 있는 방식은 1 더하기 4번만 2 더하기 3번 맞죠? 네. 1점하고 4점을 맞는다, 2점하고 3점을 맞는다 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씩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야? 1점을 맞고 4점도 맞아야 되는 거니까. 네. 1점은 맞는다, 3분의 3분의 1. 그러면 2점짜리는 틀려야 되죠. 3분의 2요. 그치? 3점짜리도 틀려야 되고요. 아, 틀린 거 해놔야겠구나. 4점짜리는 맞아야 됩니다. 이거 81분의 4점. 2번 2 더하기 3. 근데 얘도 똑같이 1점을 틀리고 2점을 맞고 3점을 맞고 4점은 틀려야겠죠. 81분의 4. 두개 들어왔다. 81분.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다음 그 다음이요. 없어 여기는 없어요. 넘겨요. 210페이지. 17번이요. 문제 이해 못하겠어. 자, 어, 17번 보면 오전 6시에 도착 예정인 기차가 있어. 네. 정시에 도착 확률은 7분의 4. 정시보다 늦게 도착 확률이 5분의 2. 네. 그러면은 정시보다 일찍 도착할 확률은 7분의 3. 1에서 5분의 4와 5분의 2를 빼야 7분의 4와 5분의 2를 다 빼야죠. 그런가? 도착 시간을 생각하면 네. 일찍 온다, 맞춰 온다, 늦게 온다 세 가지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지금 뭐만 나와 있는 거냐면 정시에 온다와 늦게 온다만 나와 있는 거잖아. 네. 일찍 온다가 없는 거야. 아, 그러네. 그럼 35분의 1인데요. 네, 그쵸? 네. 35분의 1이야. 답이요? 아니? 아, 그 다음 문제 뭐라고 했어? 첫날은 정시에 도착해야 돼. 그럼 7분의 4. 그 다음 날은 일찍 와야 돼. 곱하기 35분의 1. 아, 됐어? 네. 그럼 얼마야? 잠깐만요. 245분의 4요? 응. 5. 그게 끝이야. 아, 답이. 자, 또 다른 거. 그런데 다시 6번에서 이 자의각 있는 18을 또 다 세봐야 되지 않아요? 6번? AX 플러스 BY는 18을 다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뭐가? 뭐, 뭐? 네, AX 플러스 BY는 18인 경우를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왜 했죠?
그래야지 그 전체 경우 그게 전체 경우 수 아니에요? 근데 4,1을 지날 확률이 아니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A가 6이고 B가 6이야. 네. 그럼 X, Y는 뭔데? X는 모르는데요? 그럼 어떻게 18이 되는 걸 따져? 오. 무한. X, Y 값은 임의의 값이거든요. 네. 설정이 안 돼 있는 값이야. 네. 저기다 6,6을 넣는다고 해서 18을 지나게 만든다? 지나게 만들면 되죠. X도 3 넣고 Y면 0이니까. Y에다 0 넣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주사의 눈과 관계없이 저식은 무조건 X, Y 형태에 따라서 무조건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져볼 필요는 없어. 다행이네요. 이해됐어? 네. 또? 저 23번, 24번. 저 23번입니다. 11번이요. 11번? 아 21번이요. 아, 이렇게 방금 전에 죽을 뻔했어. 11번 하면은 방금 전에 지나갔잖아. 야이야 너는 왜 안 했니? 야, 네. 21번에 주사위를 3번 돈에 나온 눈은 순서대로 A, B, C라고 얘기를 할 때 A 플러스 B분의 2C가 3의 배수일 확률? 이게 뭐가 문제야? A 플러스 B 플러스 2C가 3의 배수가 되려고 하면은 네. 이거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네. 저 그냥 하나하나씩 다 넣어봤는데 넣고 넣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니? 네. 따라서 우리 뭐지? C는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C 값이 3이면 A 플러스 B의 형태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 1은 만들 수가 없잖아. 네. 3. 3일 수밖에 없어. 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A가 2고 B가 1이거나 그 반대. A가 1이고 B가 2다. 밖에 없는 거죠. 됐니? 네. C가 6이 되면 A 플러스 B의 값이 2가 될 수 있고요. 6. 그리고 A 플러스 B의 값이 3이 될 수도 있고요. A 플러스 B의 값이 6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A 플러스 B의 값이 3이면 12를 3으로 나누면 4잖아. 네. 그럼 3 배수 I잖아. 그럼 버려야지. 됐어? 11을 2로 나누면 6인 거 맞잖아. 네. 11을 6으로 나누면 1. 아 우리. 2지, 이 새끼야. 이건 아니잖아. 1밖에 없지. 한 개지. 전체 몇 개야? 4개. 자. 계산이 되지. 아, 참 저거 있구나. 미안해. 12C니까 A 플러스 B가 4일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2 더하기가 있었네. 아, 아하. 왜 2 더하기 2가 있어? 아니 근데 2 더하기 2 해보면요. C가 6일 때 2 더하기 2가 돼서 2 더하기 왜 2 2는 더하기 2만 있냐고. 네? 딴 것도 있지. 1 더하기 3은 안 돼, 미친놈아. 1 더하기 3도 했어요 당연히. 당연히 했죠. 정말.
해가지고 3가지고 저건 1 더하기 1이어서 1가지고 총 5가지 3번 던졌으니까 6의 세제곱분의 5여서 216분의 5다 맞나? 됐어요? 네. 네. 그러면 몇 개야 경우의 수가? 주사위 3번 던져서 216분의 맞췄지 216분의 5. 네, 216분의 5가 되는 거야? 네 그러던데요 근데 저기 C가 3일 때는 A 플러스 B가 3이에요. 이 C에 C 2죠. 경신이네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그래가지고 위에 3. 어머나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1일 텐데 A가 1이고 B가 1이고 이거밖에 뭔가 없는 거야. 이상인데. 그러네 그럼 5가지로 이상해서 되는 거야. 5개네. 네 5개예요 노가다였다 자, 그 다음에 23번이요. 네 네. 자, 실력이 비슷한 A, B 두 사람의 각자 8개의 초콜릿을 걸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귀찮아졌어. 갑자기요? 쉬었다 할래. 나이스 40분이다. 여긴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서. 24번 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1번 했고요. 그 다음에 23번 물어봤는데 A, B 두 사람이 8개의 초콜릿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한 번 이기면 1점을 얻고 먼저 3점 얻는 사람이 16개 초콜릿을 모두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A가 먼저 2점, B가 1점을 얻었는데 한 사람이 아까 더 이상 시합할 수가 없을 때 A, B가 이길 확률을 모두 2분의 1 때 16개 초콜릿을 어떻게 나눠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이길 확률과 B가 이길 확률로 나누어서 결국은 확률 개수대로 초콜릿을 나누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맛있겠다 맛있겠다는 생각, 먹는 생각밖에 안 나고. 초콜릿 하면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 봐봐. 우리가 지금 남은 경기는 지금 A가 보통 지금 2점을 먼저 얻었습니다. 3점을 얻으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어, 1회차에 A가 승을 하면 끝나죠. 네. 그치? 네. 근데 1회차에 A가 패를 하게 되면 바꿔 말하면 B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률이 되겠지. 근데 다시 2회차 남아있는 2회차에 다시 A가 승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럼 B가 이기려고 하면 A의 1회차에 승리를 하고 2회차에도 승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자, 1회차에 A가 먼저 승리를 해버릴 확률은 2분의 1이죠. 네. B가 승리한 다음에 A가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네. B가 두 번 다 이길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남은 회차를 본다고 했을 때 A가 승리할 확률은 4분의 3이에요. 얘네 둘을 더해서. 맞아? B가 승리할 확률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4분의 1이죠. 됐어? 네. 결국은 얘네가 확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A가 4분의 3, B가 4분의 1, 3대 1의 확률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초콜릿의 개수가 8개니까 A 입장에서는 8개 중에서 4분의 3만큼을 B 입장에서는 8개 중에 4분의 1만큼의 초콜릿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16개인데요? 16개예요. 16. 각자 8개냐? 예? 예, 그때 각자. 16개 였어요. 그러면 얘는 12개, 얘는 4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됐어요? 네. 24번 고쳤습니다, 선생님. 32분의 5죠? 32분의 5. 아 뭐야 왜 맞았어 24번은 노가다잖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가 해 이 새끼야. 뭐지 이 상황은 선우한테도 그러진 않으셨는데 상처가 이건 좀
이거 도박이잖아 이거. 아니 요즘 샌들이 왜 자꾸 저만 녹화하시는지 좀. 니 저번에 쌤한테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선생님 저 저번에 교실쌤한테 삐져가지고 1시간 동안 교실쌤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강석 선생님은 워낙에 야 이번에도 그러면 규진쌤 진짜 화낼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교실쌤 원아. 네 나한테도 좀 삐져봐. 왜요? 조용히 좀 하게. 전 삐져달라는 사람한테 삐져주지 않아요. 그럼 삐져주지 마. 안 삐져줄 거예요. 아우 귀찮아. 예, 잘 배려주신다. 와, 벌써 예. 아직 4개, 5개라도. 아직 한 번 남았다. 원아. 이렇게 해줬는데 이해 못하면 죽는 거지. 뒤져. 뒤지란 말이야. 이렇게인가요? 무슨 네. 말이지? 선생님 잘 그리셨네요. 자. 해보죠. 다시고. 노가다.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11, 12만 하면 되죠. 우리는 어쨌든 2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군. 2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를 본다고 했을 때 13포인트에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다음 포인트부터는. 10포인트도 안 되잖아요. 10포인트도 안 되겠죠. 안 돼. 확연하게 보이는 것만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경로를 네 세야죠. 선생님 하기 싫으시죠? 1, 2, 4, 7, 11이죠. 그래. 1, 2, 5, 8, 12 에서 아직 하나 더 가야 되는구나. 근데 11에서 B로 가야 되는구나. 다시 여기까지 네. 됐어요? 네. 아 이거 다 세는 거예요? 32가지를? 1, 2, 5, 9는 못 가죠. 네. 1, 3, 1, 3, 5, 8, 12. 네, 5, 8, 12 다음에 B인가요? 네. 위에 거랑 아니네. 여기 4, 8, 12B는 에이 젠장. 그렇지. 왜요? 안 썼네. 1, 2, 4에서 썼어야 되는데. 에헤이, 망했어. 조졌네 1, 이거. 4, 7, 12. 아니 이게 다시. 순서가 헷갈리기 때문에 잘 써야 돼. 다시. 2,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네. 4, 8, 이렇게 36가지를 자. 다 했다고. 뭐라고 있는 거냐면 뭐 얘네 개수 세는 건 너무 쉽고요. 네. 1에서 2 가고 2에서 4 가고 4에서 7 가고 7에서 11 간 다음에 이 전에서 1로 오는 거니까 이 전 거에서 가는 거죠. 7포인트에서 딴 데로 가는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 11도 11도 7포인트에서 12로 갔다 B로 가는 법도 있을 거고요. 그럼 7포인트에서 갈 수 있는 거 왼쪽 오른쪽 다 갔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1, 1, 2, 2, 3. 4로 가면 그 다음에 8로 간 다음에 12포인트로 가서 B로 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4에서 가는 것들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7로 간다, 8로 간다 다 쓴 거죠. 네. 그치? 嗯 8에서 1로 가는 거는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2로 올라가서 1, 2, 5, 8, 8, 12. 12. 네, B요. B, 1, 3, 드니. 8, 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없죠? 여기서 1로 무조건 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1, 3, 5, 8, 8, 12B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왼쪽 오른쪽 가는 게 결국은 다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치? 그러면 1번 처음에 1번에서 좌우로 간다 2로 간다 라고 하는 게 선택이 된 거죠? 2분의 1.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2의 돼? 5제곱. 2분의 1의 5제곱이고 32분의 1인 거죠? 얘도 똑같잖아? 다 더할 거라서 32분의 5인 거죠? 네. 똑같다니까?
오. 엄청난 노가다. 잘 세워보아요, 좀 사실은. 자, 다 됐나요, 그러면? 그럼 오늘 숙제에 대한 질문은 끝? 네. 예. 오늘 문제 풀었는데 자, 그럼 최상위 좀 볼까요? 수상이 숙제 세상에 없었어요. 세상이 세상이 없었어요. 네, 숙제는 없었습니다. 세상이 없나요? 네, 풀긴 풀어야죠. 어디에?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일단 최상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 끝까지. 경우의 수가 끝났죠. 128까지 끝났고 확률 177까지도 끝났지? 그럼 178부터 남아있는 거네요? 오늘 거의 186까지 하겠는데. 위험해. 위험해. 네, 186까지 풀어와야죠. 36문항. 끝나요? 네. 186. 한 페이지 더 해줄게요. 단원정한 문제는요. 그건 네, 다음에 오지선 하잖아요. 네, 오지선 나영이 뭔 뜻이에요? 5개 중에 하나 본다고. 아, 나 선호가 이사 자, 일본어 얘기하는. 78번부터 178부터 186까지 그냥 푸시고요. 네,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는 경우 닮으면 못 나가겠다. 잘못 준비를 했는데. 여기까지요.